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지인들 투자를 못하게 하는 법. 그래요. 좀 법이 좀 세죠. 혹시라도 이 법이 나오게 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핵폭탄을 맞은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외지인 투자 금지법이란 것은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는 법을 외지인 투자 금지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법이 있을까요? 그래요. 정말 부동산 정책 중에서 좀 센 정책이죠. 그런데 외지인 투자 금지법하고 좀 비슷한 법이 있죠. 어떤 법이냐라고 하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 금지법이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국내 토지나 주택을 많이 취득할 경우 일정한 규제를 두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집값이 막 급등을 하자 2018년 8월 달에 외국인들이 뉴질랜드 주택 매수 금지법을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외지인 투자 금지법, 이러한 법이 있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이러한 법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요. 2017년 카나다 온타리오주 주택 구입 시 비거주 투기세라 해가지고 15%를 부과했고요. 영국은 두 번째 주택 매수 시 3%의 세금 외에 비거주자 주택 구입으로 1%의 세금을 부과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법이 왜 나오는 걸까요?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이 됐던 외지인들이 됐던 아무튼 비거주자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른 정부들이 규제를 하냐?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야 당연히 집값 급등이 되겠죠. 아니,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규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값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나올까요? 국민 여러분, 아파트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값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아파트 사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빚내서 은행 융자 받아서 집 사라라고 권유를 하죠.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재미가 없을 경우 외국인들한테 국내 부동산을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동안 규제를 했다면 외국인들도 부동산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취득세를 인하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외국인이 됐든 외지인이 됐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정 지역에 외지인들이 매수세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특정 지역에 특정한 매수세가 집중이 된다는 거죠. 외지인들이. 그래야 그 아파트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그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까지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 하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들만 더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일어나고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이제 이러한 특이한 법이 필요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외지인들의 투자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군산지역 외지인 갭 투자인데요.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5개 단지를 조사해본 결과 매매 거래 132건 중에 124건이 외지인들이 매수했다는 겁니다. 외지인 매수 비율이 무려 94%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정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외지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군산 지역 외에 전북에서 43%, 수도권에서 36%, 대전 충남에서 15%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죠. 부산, 대구, 울산, 광주,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제주도에서는 투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하니 특정인들의 특정한 매집행위라고 봐야 되고 이러한 매집행위에 의하여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아산 지역의 외지인 갭 투자인데요. 2021년 1월 아산 아파트 거래량이 1072건 중에요. 435건으로 외지인 매수 비율이 4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외지인들이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매집을 하니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처럼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 특정 지역이 올라가냐? 천안이 묶으니까 아산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즉 정부의 핀셋 규제에 의한 풍선 효과에 기해서 이게 인근적으로 계속 풍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외지인들이 부동산 매집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를 좀 더 부동산 학문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부동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논문들을 좀 접하게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논문 하나를 간략히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외지인 아파트 거래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인데요. 저자는 황관석 씨고요. 발행 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고 학술 지명은 부동산연구입니다. 발행 연도는 2020년이고요. 국문 초록을 보면 압축한 초록을 보면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를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외지인의 아파트 거래가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거예요. 먼저 상관관계 분석 결과 아파트 거래, 외지인 아파트 거래 비중은 아파트 가격 변동률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외지인들의 아파트 거래 비중인 아파트 가격 변동률에 높은 상관관계를 띈다는 거예요. 즉 외지인들이 사면 아파트 가격은 뭐한다?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거래가 증가되고요. 외지인 아파트 거래 증가의 영향 구조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지인 아파트 거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유의하게 아파트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외부 수요의 유입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또한 수도권에서의 주택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요, 외지인의 투자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제 요 말이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의 핵심은 외지인들이 특정 지역에 들어가면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외지인들 투자를 막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띄고 있는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외지인 투자 금지법, 이 법이 나온다면 물론 또 그래요. 이 법을 굳이 못 만들 이유는 또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한 외지인들이 아예 그 지역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관계나 학교 관계, 치료 관계, 기타 등등의 관계가 있다면 그냥 예외 사항을 두면 돼요. 취득할 수 있게끔. 또한 무주택에서 이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전국 어디 지역에 사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기죠? 이런 식으로 예외를 두면 되고 부모님을 봉양한다. 결혼을 해가지고 합치게 됐다. 이런 경우도 좀 예외 사항을 두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외지인 투자 금지법을 만들기가 좀 거시기하다. 이건 너무 세다라고 한다면 약간 법을 비틀면 돼요. 살짝 비틀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비트냐고 하면 다주택 외지인이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1 내지 3% 납부하다가 갑자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12%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주택 외지인들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취득세를 또다시 중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지인 투자가 줄어들겠죠. 아무튼 외지인 투자 금지법, 이 법이 나오게 되면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을 잡는 구실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의 자유, 재산권의 침해 이런 등등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요, 부동산 가격을 찾겠다면서 임대차 3법, 전월세 금지법, 현금 청산 등등 그냥 밑도 없이 끝도 없이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그냥 모르면서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잖아요, 지금. 오히려 임대차 3법을 인해 가지고
전세 가격 얼마나 급등했습니까?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전월세 금지법, 현금 청산 이런 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까 외지인 투자 금지법, 이 법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외지인 투자 금지법, 이 법이 나오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에는 큰 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대혼란의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실수요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지인들이 살 때, 외지인들이 그 지역으로 침입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지인 투자 금지법, 이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면 아마 부동산 가격 재미가 없을 거예요. 폭탄 맞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 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번 언제 생기는지도 한번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